다지야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가 입에 술술 기가 타 이슬기탁 중국어 강사 김윤입니다. 자, 이렇게 더 바른 중국어 입문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국어 공부 시작을 해야 할 텐데 많이들 긴장되시죠? 설레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 우선 이 더 바른 중국어 입문편의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 바른 중국어 입문편의 동영상 강의는요. 발음편과 회화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발음편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나라의 발음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모, 중국어의 음모라든지 또는 성조, 그 이외에 발음상의 표기, 규칙 또는 불규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발음 연습을 끝내고 났으면 그렇죠. 본격적으로 중국어 회화 연습을 해야죠. 자, 회화편은 총 15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각각의 회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우선은 본문의 주 회화가 있습니다. 그 회화의 사파와 녹음 내용을 우선 들어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 본문에서 단어와 그리고 단어와 함께 문장 그리고 문장과 함께 중요 어법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나서 내가 정말 이 문장이 잘 들릴까?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확인 작업이 필요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사파를 보면서 녹음 내용을 다시 듣는 코너가 또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들었으면 귀가 탁 트였죠. 자, 트이는 우리가 연습을 했으면 입에서 술술 중국어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저희 동영상 강의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코너 속에서 총 매 과마다 3가지의 대화문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대화문은 총 4개씩 문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문장 속에서 본문 이외의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회화 연습도 하고 그 속에서 문장 연습도 하고 또한 단어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는 연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동영상 강의 설명을 드린 것처럼 듣는 연습도 하고 말하는 연습 코너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설명을 하게 되니까 더 빨리, 더 일찍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말씀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난 더 바른 중국어 입문편 중국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바른 중국어 입문편의 입술기탁 중국어 강사 김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를 하기 앞서서 중국어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미리 알고 익히고 간다면 아, 중국어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또 방법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중국어를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인이 쓰는 말은 그쵸? 한국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 사람이 쓰는 말은 일본어 또는 줄여서 일어라는 표현도 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중국어는 중국인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중국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어를 중국어위, 중국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한어, 중국어로는 한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소수민족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56개의 민족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이 바로 한족이고요. 그 외의 민족이 이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인들 중에 한족이 90% 이상이면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한족이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하자면 아, 중국인들이 대부분이 한족이니까 한족들이 쓰는 말이 대부분 중국어이겠구나 라는 뜻에서 중국어를 일반적으로 한위, 한족이 쓰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소수민족도 많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쵸. 예. 보통 방언이라는 표현 쓰죠. 사투리를 많이 쓰게 되죠. 중국은 사투리가 각 지역마다의 차이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똑같이 중국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통용화된 언어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표준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보통 두루두루 많이 쓴다라는 표현으로 표준어를 보통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어는 어떻게 제정을 하게 됐느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의 한국어의 표준어는 어떠어떠하게 제정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중국에서는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우선은 기준이요. 북방방언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북방방언 중에 우선은 수도가 서울이 이제 베이징이잖아요. 베이징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현대 우수한 문학작품의 그 문법을 표준으로 해서 부통화 표준어를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이징 말뿐만이 아니라 북방 방언 쪽에 있는 그 쓰는 말들도 다 표준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중국어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단어를 좀 한번 써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중국어를 공부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자, 아무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자, 이 단어들 다 읽으실 수 있습니까? 자, 물론, 이거 하늘 천자, 하늘이란 뜻이야. 뜻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수 있죠? 이거 큰 대자야. 크다라는 뜻이야. 뜻은 짐작할 수 있지만 소리 자체, 발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 자체가 위로 표출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한자, 중국어 문자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인이니까 너는 너잖아. 당신.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너라는 단어를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면 발음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니은과 어가 앞에서 너라는 소리는 읽으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음이 표출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표음 문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문자는 음이 표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각의 한자, 각각의 문자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가 표기할 발음 기호가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중국어를 한어라고 했죠. 한어, 병음, 자모 또는 간단하게 줄여서 병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바로 이 단어에 제가 병음을 한번 제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병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각각의 외국어가 다 그렇듯이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이렇게 있게 되죠. 중국어에서는 음절의 첫 부분, 첫 소리를 내는 부분을 바로 성모라 표현을 하고요. 성모의 소리를 받쳐주는 소리를 바로 운모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중국어 하면 가장 매력 덩어리죠.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성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하늘천 자라고 지금 읽는 거는 한국어 음이지 중국어 음은 아니죠. 자, 중국어 음 제가 병음으로 이렇게 또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음절의 첫 소리니까 여기까지가 성모가 되는 거고 이엔이라는 발음이 운모가 되는 겁니다. 자,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것도 큰 대자 한국어 음입니다. 중국어 음이 아니겠죠? 자, 중국어 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성모, 운모가 되고 성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자를 좀 많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나 중국어 음은 지금 하나도 배우지 않으셨고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자를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초심의 자세로 오셔서 발음부터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역으로 나 이렇게 중국어 한자 모르는데 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아요. 한자를 아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나 각각의 중국어 단어의 발음과 성조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어 하면 또 여러분들이 중국어의 한자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한자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단어 혹시 아시나요? 예, 배울 학자잖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복잡한 문체다. 그래서 번체자라고 하고요. 이걸 줄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바로 이 한자를 씁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자기 모국어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복잡한 글씨도 많고.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줄여서 좀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하에 간체자를 줄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체를 간체자라고 하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다 간체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중국어가 다른 언어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간체자를 썼는데 천안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어에서는 천안문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발음을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병음 자체가 그 영어의 알파벳 알파벳에서 지금 빌려서 했기 때문에 알파벳 때 발음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어요? 뭐 티에 어쩌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어에서 지금 티에 난뭐 이렇게 연음해서 읽으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를 이렇게 찍어놔서 음절의 경계를 좀 구분하자라고 해서 이런 거를 격음보호라고 합니다. 어포스트로피 S 아닙니다. 음절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티엔, 안, 뭐 여기까지 끊어 읽어라 라는 의미에서 격음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표준어가 북방방언의 베이징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북방방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바로 이 소리를 많이 낸다는 게 특징인데요. 얼화입니다. 물론 이 얼화는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단어의 뜻 자체가 완전히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화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발음은 배우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어느라는 의문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얼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날. 발음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날. 근데 발음만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뜻이 바뀌어져요. 아까 나일 때는 어느 것, 뭐 어느 학교 이런 걸 사용할 때 의문사였는데 날 하면 어디,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로 뜻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화 꼭 익혀 놓으셔야겠죠.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듣고 따라해 볼게요. 완. 놀다라는 단어인데 뭔가 발음이 좀 딱딱한 것 같아. 이렇게 얼화를 해서 이 은 발음 자체가 묵음이 돼서 왈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이거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얼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중국어가 이런 언어이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더 빨리 중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나요? 자, 많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중국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